자, 과학 팟캐스트를 사실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끌고 있는 원종우 씨.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예, 안녕하세요. 원종우입니다. 근데 방금 양지열 변호사님이 시선 집중의 캐스팅이 진행자로. 예, 게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캐스팅. 예, 캐스팅. 진행자로 캐스팅이 일단 임시로 됐다라고. 임시로. 예. 저는 뭐 임시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만. 예. 뭐, 저한테도 연락들 주시면 제가 어디든 나가서, 뭐, 임시든, 뭐, 레귤러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도 다가오고 또 겨울하면 이제 커플의 계절 이런 느낌이 왠지 좀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기들이 추우니까. 누구 생기라고. 겨울이라고 뭐 사랑이 더 잘 되고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예, 그래서, 사랑의, 좀 동심 파괴를 제가 하려고요. 동심 파괴. 사랑의 생물학. 예. 사랑이란 것이 정말 뭐 그렇게 훌륭하고 숭고한 것이냐. 라고, 이게 뭐랄까요. 이게 다 로맨틱한 상상을 깨는. 그렇습니다. 화학이죠, 화학. 예. 그 원래 과학의 역할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좀 해보시려고. 네. 일단 뭐 사랑은 숭고하고 순수하다. 뭐 그냥 전통적인 생각이 있고, 또 서양에서는 뭐 신이 내린 인간의 감정 이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랑이 역시나 뇌 속의 활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좀 많이 정리가 됐죠. 뭐 당연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뇌기능이 정지되면 혹은 뭐 뇌기능이 굉장히 저하되면 사랑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결국 뇌 속의 호르몬, 뭐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의 역할이 사실 로맨스 파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일단 과학자들은 사랑은 우리가 이제 감정 희노애락 계통의 감정하고는 되게 달라요. 우리 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이제 호르몬의 화학적 영향이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사랑은 배고픔이나 목마름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본능의 영역이군요. 예, 그 감정하고 달라요. 일반 감정하고. 그리고 사랑에 우리가 빠지면 가장 즉시 작용하는 호르몬이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거거든요. 이 도파민은 마약입니다. 마약 성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코카인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요. 또 쾌감 호르몬이고,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막 되면서 이제 굉장한 기쁨을, 사랑의 기쁨이라는 건 사실 이것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중독도 되고요. 사랑에 중독되는 것 역시 이제 이 마약의 뇌내 마약의 역할이다. 그리고 또 마약처럼 일정 정도 중독되고 나면 무덤덤해지기도 내성이 하고, 생깁니다. 내성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내성에 의하여 이혼 시기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렇죠. 결별 시기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걸 막는 게 이제 그 사회 제도와 윤리와 기타 등등의 제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이 약이 떨어지면 효과가 떨어지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도파민도 이 내성이 생기는 것도 한 사람에게만 내성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생기면 다시 도파민이 확 올라옵니다. 네. 예, 이런 이상한 짐승이죠, 짐승. 그리고 우리 소위 콩깍지 낀다는 거 있잖아요. 예. 콩깍지 낀다는 거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평범한 사람 특별해 보이고 콩깍지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단점이 잘 안 보인다. 모든 게 너그럽게 보인다. 이게 이제 페닐에틸아민이 만들어내는 뇌내 현상이죠. 근데 또 저런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분비 옥시토신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 도파민의 그 분비 시점이 지나고 나서 요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좀 다른 종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옥시토신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성의 호르몬이라고 원래는 그런데 근데 이게 이제 이후의 연구에 의해서 그 남녀 간의 스킨십에도 깊이 관여를 한다고 또. 안정적인 관계. 도파민이 이제 막 불타는 관계에 관여한다면 안정적인 관계는 이 호르몬이 관여한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런 얘기가 또 뇌과학자들 사이에 나온 적이 있는 걸로서.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왜, 내 여자 지킨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사실은 잘 못하지만. 그때 사용되는 호르몬이 남자들이 사실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가깝기 지킨다는 것도 뭐 어떻게 지킨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쨌든 그 바소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하시는 맞습니다. 네,
예, 뭐 소리나 지르지 말고 예.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데 예. 이게 남성형 애정 호르몬이라고. 예. 근데 이 바소프레신의 훌륭한 점은 이게 많이 분비되는 사람은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안 팔아요. 즉 바람기를 막아준다. 바람기. 예. 야, 이거 약으로 제조해야 되겠네요. 여성들의 청원에 의해서 약으로 제조돼야 될. 아, 기억나네요. 이게 일부 일처제. 그렇습니다. 일부 일처제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네.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별걸 사람에 다 따라서 예. 예, 분비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별로 덜 분비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예.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게 덜 분비된다고 또 그 능력이 따라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같이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만은. 예. 호르몬만으로는 결정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바소프레신은 이제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 영역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다, 내 뭐 여자다, 뭐 남자다. 뭐 요거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또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적당히. 약 조절 잘해야 되겠네요. 네. 만드실 때. 그러니까 요게 또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면 예. 굉장히 안 그러던 사람이 또 이렇게 바람기가 생기기도 하고. 황혼 이혼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호르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게 딱 재밌는 게 저도 제법 됐는데 이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또 아미노산 결합물이에요. 다. 쭉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야 이거 결국 아미노산이냐? 우리가 아미노산에 의해서 아미노산은 그냥 화학 실험실에서 하는 약물 그 물질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 뭐 겨울에 커플하고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저는 이걸 강화하는 약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걸 놓칠 리가 있는가. 제약회사들이. 지금까지 안 나오는 게 신기하죠. 마지막 약물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람기가 있는 배우자 일 경우에 제약회사로부터 사가지고 몰래 약에 타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의 음식에 계속. 그래서 일부 일처제 호르몬 이런 거 계속 타가지고 예. 근데 이제 요즘에 네. 이제 이런 관점에 또 좀 상당히 쐐기를 박은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왜 여성분들 피임약 드시잖아요. 네. 피임약을 먹으면 이상형이 바뀌어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영국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에서 네. 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만 18세에서 24세 여성 18명 네. 그리고 복용하지 않는 37명을 대상으로 취향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과 후를 비교를 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조사에 사용된 얼굴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남녀 20명의 사진을 합성했어요. 네. 그리고 모니터에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을 선택하도록 한 거죠. 네. 그 결과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은 두 차례의 조사에서 전부 남성적인 얼굴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동의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피임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복용 전에는 남성적인 얼굴에 매력을 느끼다가 네. 복용 후에는 이 비율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아, 유의미한 변화가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적인 얼굴이라는 건 각지구 좀 이렇게 네. 그런 거잖아요. 예. 털, 수염 많고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작용 때문이다. 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임신 가능성이니까는 피임약을 안 먹고 네.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남성적인 외모에 끌리는 그런 경향, 여러 가지 번식이라든가 이런 욕구 때문이죠. 네. 그러다가 피임약으로 이제 임신 가능성이 낮게 되면 이성 취향까지 훨씬 덜 남성적 혹은 좀 여성성 자기가 익숙한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이상형 혹은 남성을 보는 기준 혹은 이것도 역시 호르몬의 작용이 그런 거죠. 명백하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방증이 되는 연구 결과다. 네. 남자들을 바꾸는 무슨 약은 없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란 건 원래 단순하고 강렬해서 원래 단순한 게 고치기가 힘들어 이게. 그렇습니다. 약간 미미하고 복잡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한 사랑이라고 느끼는 감정의 거의 전부가 호르몬 작용이 아니겠느냐. 강력한 호르몬 작용 아니겠냐.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호르몬을 조절하면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거나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랄까요. 우리 인식에 반하기 때문에. 네. 사랑이라는 감정이 워낙 순수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위대하고 이런 그렇죠. 이제 그런 믿음을 강화시켜 왔잖아요. 문화적으로. 네. 그런데 이게 호르몬 조정으로 약물로 조정을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상상이 깨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안 나온 게 아마 그런 문화적인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항 심리가 있겠죠. 네. 약을 먹어서 사랑하게 된다거나 안 하게 된다거나 혹은 뭐 일부 일처제 이게 예.
용인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좀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사랑의 신비를 제거하고, 뭐 사랑을 신체 활동으로 전락시킨다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1975년에 이제 네. 그때쯤부터 뇌과학으로 사랑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연구를 한다고 하자, 미국의 상원의원인 윌리엄 프록스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의회에서 아예 2억 명의 미국인들이 수수께끼로 남겨놓고 싶어하는 것 중에 으뜸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지 문제인데 네.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건 난 절대 반대다. 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하면서 아주 반대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정서가 이제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럼 사랑은 잘하느냐? 그럴 리가 없다고 봐요. 그거하고 상관없죠, 사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파민의 역할이구나. 그걸 이해하는 것과 실제 사랑을 잘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약물이 나올 것 같다. 네. 그래도 예.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뭐 뇌 활동, 이거 호르몬 활동이라고 해서 감정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원인이 무엇이든 뭐 행복과 즐거움을 주니까 호르몬 역할이든 뭐든 간에 사람들은 계속 뭐 사랑에 목을 메고 올겨울에도 다 알겠죠. 커플로 행복할 근데 약이 나오면 이제 누가 사랑하는 사람도 약 먹었어 그러겠죠. 그러겠죠. 네. 좀 여기까지 기대되고요. 하겠습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안녕. 한 사람이 생기면 다시 도파민이 확 올라옵니다. 네. 예, 이런 이상한 짐승이죠, 특징이 있고. 짐승. 그리고 우리 소위 콩깍지 낀다는 거 있잖아요. 예. 콩깍지 낀다는 거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는데 예.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평범한 사람 특별해 보이고 콩깍지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단점이 잘 안 보인다. 예. 모든 게 너그럽게 보인다. 이게 이제 페닐에틸아민이 만들어내는 뇌내 현상이죠. 근데 또 저런 종류의 사랑도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네.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분비는. 네, 옥시토신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 도파민의 그 분비 시점이 지나고 나서 요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좀 뭘 하면 어쩐지 커플의 계절 이런 느낌이 왠지 좀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기들이 추우니까 누구 생기라고 겨울이라고 뭐 사랑이 더 잘 되고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예, 그래서 사랑의 좀 동심 파괴를 제가 하려고요. 동심 파괴. 사랑의 생물학. 예. 사랑이란 것이 정말 뭐 그렇게 훌륭하고 숭고한 것이냐. 라고 이게 뭐랄까요? 이게 다 로맨틱한 상상을 깨는 그렇습니다. 화학이죠, 화학. 예, 그 원래 과학의 역할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좀 해보시려고. 네. 일단 뭐 사랑은 숭고하고 순수하다. 뭐 그냥 전통적인 생각이 있고 또 서양에서는 뭐 신이 내린 인간의 감정 이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랑이 역시나 뇌 속의 활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좀 많이 정리가 됐죠. 뭐 당연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뇌기능이 정지되면 혹은 뭐 뇌기능이 굉장히 저하되면 사용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결국 뇌 속의 호르몬, 뭐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의 역할이 사실 로맨스 파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일단 과학자들은 사랑을 우리가 이제 감정 희노애락 계통의 감정하고는 되게 달라요. 우리 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이제 호르몬의 화학적 영향이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사랑은 배고픔이나 목마름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본능의 영역이군요. 예, 그 감정하고 달라요. 일반 감정하고. 네. 그리고 사랑에 우리가 빠지면 가장 즉시 작용하는 호르몬이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도파민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 도파민은 마약입니다. 네. 마약 성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같은 거죠. 코카인과 거의 같은 네. 역할을 하고요. 또 쾌감 호르몬이고,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막 되면서 이제 굉장한 기쁨을, 사랑의 기쁨이라는 건 사실 이것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중독도 되고요. 그래서 사랑에 중독되는 것 역시 이제 이 마약의 뇌내 마약의 역할이다. 그리고 또 마약처럼 일정 정도 중독되고 나면 무덤덤해지기도 내성이 하고, 생깁니다. 네, 내성이 생기기도 하는 네.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내성에 의하여 이혼 시기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렇죠. 결별 시기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걸 막는 게 이제 그 사회 제도와 윤리와 기타 등등의 제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이 약이 떨어지면 효과가 떨어지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도파민도 이 내성이 생기는 것도 한 사람에게만 내성이 생겨요.
다른 자, 과학 팟캐스트를 사실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끌고 있는 원종우 씨.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예, 안녕하세요. 원종우입니다. 근데 방금 양지열 변호사님이 시선 집중의 캐스팅이 진행자로 예, 게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캐스팅. 예, 캐스팅이 진행자로 캐스팅이 일단 임시로 됐다라고. 임시로. 예. 저는 뭐 임시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만. 예. 뭐, 저한테도 연락들 주시면 제가 어디든 나가서, 뭐, 임시든, 뭐, 레귤러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도 다가오고 또